안녕하세요. 고기 이야기하는 미트로버 황 사장입니다. 저는 고기 이야기뿐만 아니라 고기 친구 이야기들을 종종 하고 있는데요. 간혹 고기 친구들의 기준에 대해서 물어보시는데 뭐 별거 없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소금, 후추, 상추, 고추장, 기물로는 프라이팬부터 해가지고 작은 식당들부터 뭐 맥도날드 같은 대형 프랜차이즈까지 고기가 없으면 당장 타격이 어마어마하잖아요. 고기와 생사를 함께하는 친구들, 이 고기 친구들을 의리로 다루고 있습니다. 기억이 나는데요. 제 첫 방송이 사실상 소금이었거든요. 소금은 이 고기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요소이기도 하고요. 저 같은 경우는 용도에 맞춰서 소금을 먹곤 하는데 서양 요리나 샐러드 같은 걸 먹을 때는 게랑드나 말돈 소금 같은 경우를 썼고요. 한식을 먹을 때는 토파뇽도 자주 사용했는데 주로 제가 생각하기에 어울리는 맛을 기준으로 선택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들어서 드는 생각이 이게 따지고 보면 다 같은 염화나트륨인데 왜 포장이나 지역에 따라서 10배 이상의 가격으로 사 먹나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맛내기 소금이 아닌 대량으로 사용하는 소금 같은 경우는 정제염을 사서 쓰기도 하고 있습니다. 일부 소금들이 미네랄 함량이 높다는 주장을 하는데 사실 일반 식사를 한다면 충분히 섭취되고 있는 미네랄 범위를 초과하는 양도 아니고요. 되려 미네랄을 가장한 불순물이 더 많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핑크솔트 역시도 산화철이 많이 포함된 암염인 거지 다양한 건강에 좋다는 것은 과학적으로까지 입증된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소금 건강설은 점차 힘을 잃어가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소금은 따지고 보면 소금 자체로 필수 영양 성분이에요. 안 먹으면 죽습니다. 근데 여기서 수면 장애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기능들을 포함한 건강을 더 더해서 유사과학으로 만드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것까지는 다루지 않을 거예요. 근데 내내 찜찜한 요소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 소금과 미세 플라스틱 문제죠. 물론 소금만의 문제가 아니고 수돗물에도 새우에도 야채에도 미세 플라스틱이 발견되는 만큼 완전 해결하기에는 어려운 문제이긴 합니다. 다만 필수 식재료인 소금에 있는 미세 플라스틱이라도 좀 줄여보려는 고민들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요. 어떤 소금이 미세 플라스틱 이슈에서 조금 벗어나 있는지 몇 종류의 소금의 주장들을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근데 짧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게 업체들의 주장인데 만드는 공정이나 다 잘 만들어 놓고 포장재를 플라스틱으로 써서 미세 플라스틱이 검출될 수도 있고요. 미세 플라스틱이 워낙 작은 거는 바람에 날리기도 합니다. 이제는 남극의 얼음에서도 발견된다고 하니까 그런 점은 참조해서 들어주세요. 첫 번째로 암염들이 있습니다. 히말라야 핑크소금이나 잉카소금, 이집트의 암염 등 어느 지역의 암염이건 공통적인 주장은 플라스틱이 발명되기 이전에 훨씬 오래전에 만들어진 소금이라서 미세 플라스틱이 없다는 주장을 합니다. 하지만 사실 암염 자체는 전 세계 소금 생산량의 70%나 되는 상당히 흔한 소금이고 다 플라스틱이 개발된 1800년도 이전에 만들어진 소금이기 때문에 어느 암염을 사 먹더라도 미세 플라스틱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오래된 암염이라 미세 플라스틱이 우리는 없다. 이런 광고는 약간 과장 광고일 수 있으니까 주의하셔야 돼요. 또 암염이라 그래가지고 미세 플라스틱이 100% 없는 게 아니라 공정 과정에서 포장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으니까 이 점 역시도 감안하셔야 돼요. 이전 핑크솔트 방송에서도 얘기했다시피 이 붉은색이 산화철인데요. 이 산화철도 따지고 보면 순수 소금이 아니기 때문에 불순물이에요. 이 자연 불순물은 포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정제염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바닷물을 사용한 것은 천일염과 같지만 여과와 침전, 이온 교환막 통과 등의 과정을 거쳐서 불순물이 없는 순수한 소금으로 만든 것이 정제염입니다.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는 한주 소금이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정제염 회사죠. 우리나라에서는 시설 투자나 공정 과정 때문에 이 정제염이 많이 발달돼 있지 않지만 가까운 나라인 일본 같은 경우는 상당히 대중화된 소금입니다. 이게 간수 때문에 수분이 포함된 천일염에 비해서는 짜다고 싫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소금은 원래 짠 겁니다. 더 나쁜 소금이 절대 아니에요. 공정상 0.1mm까지 거릴 수 있는 필터를 사용하는 만큼 0.1mm 이상의 미세 플라스틱을 제거할 수 있다고 합니다. 미세 플라스틱 같은 경우는 0.05mm까지 있다고 하는데 이거는 황사 때도 날아다니는 수준이라서 공정상만 봤을 때는 이 정도면 충분히 제거했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죠. 세 번째, 정화 필터를 거친 천일염 등이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이번 방송 찍으면서 샀던 소금인데 특별히 이 제품을 추천하는 게 아니라 이런 스마트 염전에서 만든 제품들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바닷물을 끌어올 때 미세 플라스틱을 일단 제거하고 간수인 마그네슘을 조절하는 기능까지 특허로 냈다고 하는데 이런 업체들이 몇 군데 있습니다. 한주소금처럼 대형 공장을 만들어서 운영하기에는 쉽지 않은 만큼 기존의 염전 중의 일부가 바닷물이 유입되는 과정에서 필터 처리만 하면 이 문제를 1차적으로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식의 스마트 염전을 운영하는 것을 대안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비용이 저렴한 천일염을 쓸 때는 이제는 이런 소금으로 좀 대체를 한번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하나 구입한 제품입니다. 네 번째는 용융소금이라고도 불리는 자염입니다. 이 자염은 한국의 오리지널 소금으로 유명하죠. 그런데 찾는 분이 많지 않고
손이 많이 가다 보니까 대형으로 제작하는 곳들은 많이 없습니다. 아무래도 공정 중에서 끓이는 공정이 있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500도까지 올라가서 이 플라스틱을 기화시켜 버린다고 하네요. 그런데 아쉬운 거는 이 자염을 제조하는 업체들이 상대적으로 좀 영세한 곳들이 많다 보니까 미세 플라스틱에 관해서 정확한 자료를 제공하기보다는 이 구두로 그렇지 않을까? 이런 의견이 대체적이어가지고 이건 조금 입증이 아쉬웠습니다. 사실 제가 즐겨 먹는 말돈 소금도 일종의 자염인데요. 이 업체도 공정 과정의 필터링에 대해서 강조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또 같은 개념의 용융 소금이라고 주장하는 주겸이 있는데 이 주겸은 뭔가 건강 이슈를 많이 건드리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겠습니다. 기타 소금으로는 제제염이 있을 수 있는데 꽃소금이라고도 많이 하시죠. 근데 이거는 과정에서 300도를 넘는 과정이 없어요. 수분을 날리거나 건조하는 과정에서 200도 이하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부분은 또 제외를 했습니다. 또 마이너하게는 해양 심층수 소금이나 남극에 가까운 곳에서 채취한 소금이 있다고 하는데 미세 플라스틱은 그런 곳에서도 검출될 수 있는 만큼 이건 그냥 그 주장만 짧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아무래도 이 미세 플라스틱과 소금이 계속 화제가 되는 만큼 여러분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미세 플라스틱 문제를 해결했다고 주장하는 소금들을 한번 열거해 봤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미트러버 여러분들이 고가 소금의 주 소비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금에 진심이 아닐 수가 없어요. 다소 어려운 내용이었다면 그냥 저를 탓해 주시고 어쨌거나 미트러버라면 미트러버를 구독해 두시면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